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을 강병원 의원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어제 청와대 여야 5당 대표들 함께 모이셔서 무려 1년 4개월여 만에 한 자리에 좀 자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 일정보다도 시간이 좀 길게 그래도 회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성과부터 좀 알아볼까요? 강 의원님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이렇게 일본의 수출 규제, 예. 경제 침략 행태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과 여야 5당의 대표가 모여서 네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일본에도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네네. 자유무역 질서 위배에 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다. 그리고 한일 간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다. 예. 인식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좀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네네. 한 목소리로 외교적 해결에 나서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예. 어쨌든 이 국민들도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불매운동하고 스스로 일본 여행도 다 취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간만에 네네. 우리 대통령과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박수받을 일을 했지 않았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예. 이런 성과를 꼽고 싶습니다. 백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공동 대처하는 그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네네. 국민들이 기분 좋았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잘 알다시피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가 전격적으로 회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 대통령이 받아들여 청와대가 받아들여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그림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하고 또 시기도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내용 면에서도 굉장히 아쉬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교적 해결의 첫 번째 합의 발표문이죠. 발표문에 네네. 보면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데 방점을 두었거든요. 예.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 반일 감정을 앞세워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는데 방점을 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단과 해법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지도자 간의 네네. 어떤 신뢰 문제에 균열이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 적극적 외교 노력이 예. 포함되었다는 측면도 좋고요. 또 구체적으로 내용에서도 특사 방식에 대해서 사실 특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도 좀 지금 일본이 먼저 도발을 지금 했거든요. 네네. 일본이 잘못한 거거든요. 과거사 문제 또 국내 주권과 대북 판례 문제에 대해서 무역법을 일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식 관련해서 또 정부가 직접 먼저 나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외교적인 어떤 걸. 그러나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서 우리 야당 지도자들이 특사를 보내라. 특사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정부는 좀 신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부가 특사를 보낼 때 국내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특사를 보내서 여건을 마련해 줬다는 측면에서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림도 좋았고 네네. 그런 면에서는 실망스러우면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 이 초당적인 비상협력기구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저도 그 부분은 아직 예. 좀 구상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조금 더 이제 청와대와 각 정당이 모여서 예.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어쨌든 일본의 이 경제 침략 행위가 네네.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논의들을 청와대와 각 정당이 여러 가지 방안들 짜낼 것 같습니다. 네네. 만약에 이제 특사를 보내야 될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하면은 어느 분을 특사로 보내는 게 좋을지
이것도 이 비상설 기구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어제 합의 공동 발표문 3항에 국가경제 펀더멘탈 및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네네. 이런 부분도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럼 과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 역할은 또 무엇일지 이런 걸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추경안에 보면은 이 부품, 소재, 장비를 위해서 추경안 네네. 조금 더 추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예. 부분들도 저는 이런 비상설 논의기구에서 논의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논의했던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정당의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이 일본의 경제 침략 행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로 네네. 끊임없이 좀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 의원님께는 제가 한번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군사 안보 분야에 좀 정통하시니까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의 일본을 향한 맞대응 카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매우 좀 신중해야 될 네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 카드를 끄잡아냈고 어제 회담에서는 민주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예.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교류협정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굉장히 그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2016년 11월 23일에 이제 네네. 반려가 된 거죠. 이것이 이제 3개월 전까지 매년 계약 그 자동 연장되는 부분인데 3개월 전까지 이 일을 재개하자는 게 연장이 됩니다. 그게 8월 23일이 되더라 했는데 한국과 일본의 정보교류협정이 일본의 국가이익, 일본의 안보를 위한 조약이 아닙니다. 네네. 이건 한국의 그 안보이익, 특히 북한 핵 폐기, 북한 핵 관련 정보 수집 활동 이런 부분이 집중되어 있어요. 한일 정보교류협정이 일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일본, 한미일 안보협력의 하나의 그 굉장히 상징적인 것인데 네네. 이 부분을 이제 끄잡아낸 것은 아마 뭐 여러 가지 의도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좀 중재를 좀 적극적으로 끄잡아내려는 어떤 내용 들어있지만은 좀 신중을 기해서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끄잡아내는 것은 특히 책임 있는 당국자 정의용 실장이 끄잡아낸 것은 조금 제가 좀 리스키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감정을 앞서서 하지 말고 외교적 노력을 하라 했거든요. 어제 그 여야 간 합의문도 발표문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교류협정은 좀 이번에 그 일본의 무역 우리가 일본이 역사 문제, 과거 문제, 무역 문제 그냥 잘못했다 했는데 이 경제 문제 다시 안보 문제 끼어넣는다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고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번 저기 아니 제가 봐서는 이거를 정의용 안보실장이 얘기한 게 아니죠. 이거는 명확합니다. 그 심상정 대표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그거를 심상정 대표께서 주장을 하셨고 심상정 대표가 하신 겁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께서는 아마 이런 것들은 질문을 받으셨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합의 논의 내용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아침 방송 들어오기 전에 YTN 속보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 내용 정의용 실장이 언급한 걸로 나와서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이거 조금 좀 저는 팩트 체크는 필요할 거예요. 저희가 그 오전에 나온 업데이트된 상황은 아무튼 체크를 하겠고요. 어쨌든 발언 자체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국민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다. 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일단 그 황교안 대표가 했던 그런 지적인데 그 부분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강 의원님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의 대화도 했고요. 그리고 WTO에 제소도 하고 그리고 각 기업과 함께 이 뭔가 협력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각 기업별로 어떻게 최대한의 어떤 노력들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외교 라인들 다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제안도 받아보고 중국에서도 뭔가 제품이 불화수소가 있다고 다 이렇게 찾아내고 있는데요. 또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뭐 시험 생산에 곧 들어간다.
성공했다. 이런 네네. 기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외교적인 노력을 위해서 WTO에 제소를 하고 예. 그리고 미국의 역할들을 적극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 자유무역 질서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을 굴러가는 경제 질서입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일본 스스로가 이걸 깨트리는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피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네. 특히 만약에 일본이 이런 수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이 타격을 받게 되면은 전 세계 반도체의 대부분 우리나라 공급하고 단일 있기 문제가 때문에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중국이나 미국 다른 나라들에게 일본의 이런 경제 보복 조치에 부당함을 알리고 예. 일본이 하루빨리 이성을 찾고 외교적인 해결책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불매운동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따로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국민들의 자발적인 조치가 왜 나오고 있는지는 우리나라의 정당한 사법부의 판결. 예. 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에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청구 배상권은 살아있다라는 기본 판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경제적으로 보복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비상대책기구에 우리 강병호 의원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대답 준비를 정부보다 더 잘했어요. 근데 이 한교안 대표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난해 10월 30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고 7월 1일 날 일본이 아베가 무역 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7월 19일 현재까지 타임라인을 보면은 일정별로 보면은 지난 7달 동안 뭐 했나 정부는. 네네. 일본은 이렇게 그 무역 규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한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요. 이게 외교 무능이죠. 거기에다가 그럼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그 강명훈 의원님처럼 이렇게 준비된 어떤 이런 대응 조치가 아니고 네네. 뭐 죽창을 들고 죽창가를 불러야 된다. 또 금모으기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민간의 자발적 운동에 정부 책임 있는 당국자리에요. 의병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그럼 1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지난 7개월 준비했던 방안 아닌 것 같아요. 즉흥적이고 좀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외교안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치밀하게 그 일본이 발표한 7달 동안 그 뒤에 2주 동안 내놓은 방안들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야 정말 잘 준비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안 주는 거죠. 네네. 지금 상황이 터지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저는 어제 회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회담하기 전에 대통령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대통령의 해결 방향과 의지 이런 모습들을 제가 좀 톱다운 방식으로 해라. 한일 정상회담 하라 하면 조금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이런 대답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 부분이 좀 더 국민에게 줬으면은 회담 전에 있었던 거하고 달리 회담을 끝내니까 대통령 생각이 좀 바뀌어서 어떤 새로운 솔루션 방향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못 들은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2부에 얘기하고요. 두 분 말씀하신 도중에 아주 진짜 인상적인 하나 보이는 라디오 창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형섭주라는 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확히 12시간 시차가 나는 곳이고 지금 전날 밤입니다. 두 분의 얘기 잘 듣고 있습니다. 계절은 한겨울이에요. 말씀 고맙습니다. 외교 문제 뭐 이렇게 얘기 언급하면서 지금 보내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요. 두 분의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